안녕하세요. 2019 수능 개념 한국지리에 이어서 연계교재 첫 번째 교재 수능특강 한국지리 같이 이어나가게 된 강봉균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 개념 안 듣고 바로 듣는 학생은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은 무려 6년 전 사진이라 지금과 많이 다름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로서 EBS 강사로 활동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되었고 나이는 40입니다. 그래서 EBS와 함께 30대를 보낸 결혼 안 한 선생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과서가 여기에 다 안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이 교과서만 9권을 썼고 그의 책만 20권을 쓴 그러니까 자타공이 믿고 따라와도 되는 한지의 여신은 아니고 너 처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농담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강좌가 이제 1월 29일 오픈하면서 가장 큰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수능 개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곧장 바로 수능 특강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두 강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수능 개념은 정말로 순도 100%짜리 개념만 다루는 강의고요. 수능 특강은 개념 절반, 그다음에 문제 절반으로 진행이 되는 강좌입니다. 수능 개념의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쓴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수능 특강은 말 그대로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0강으로 개념만 진행하니까 정말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강좌이고요. 이거는 개념 절반, 문제 절반을 가지고 가니까 개념이 정말 압축적으로 들어가는 강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들어야 할지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수생이어서 한국지리를 공부를 좀 했다. 근데 재수생인데 등급이 1, 2등급인 경우는 거의 개념이 되어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수능 특강의 개념을 요약 정리할 겸 들어주시고요. 문제는 다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풀면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문제나 중요한 문제만 골라 들으면서 수특에 듣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돼요. 이제 막 한국지리를 학교에서 3월 달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 그다음에 재수를 하긴 하는데 등급이 3등급부터라는 거는 그렇죠. 개념이 좀 부실하다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요. 정말로 선생님을 믿고 수능 개념 교재를 사서 개념 단권화해 가면서 수능 개념 40강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능 개념으로 개념을 다 다진 다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수특 오픈이 1월이라고 해서 이거를 2월, 3월에 듣는 것도 아니에요. 4월에 들어도 되고 5월에 들어도 됩니다. 각자 개념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푼 다음에 역시나 문제 골라 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에 대한 거 비교를 끝냈고 온전히 수능 특강 강의만 보면요. 사탐에서는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이 있고 6월에 발간이 되는 수능 완성 이제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수능 특강에서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8강의 경우인데 선생님이 강좌 명칭을 되게 명확히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 듣기 편하게 했어요. 수능 특강 교재에 보면 이렇게 01강, 02강 이렇게 강좌를 나눠놨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1강의 경우는 수능 특강 01강인데 요거를 개념만 정리하는 강의구나. 그럼 난 개념만 골라 듣는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강의 경우는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수능 특강 요거 01강이에요. 01강의 문제편이구나. 그러면은 01강을 가지고 개념편, 문제편을 분리했으니까 요거를 골라 듣는 게 가능한 선택적 강좌를 선생님이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연계 교재잖아요.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놓치는 게 수능 특강이 문제집이다 보니까 문제만 연계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 유형에서 본문 연계도 있고 자료 연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보면 이런 자료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개념편에서는 주로 본문에 있는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 강의 개념편을 들으면서 자료에다가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료 플러스뿐만 아니라 역시나
탐구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워낙 중요한 자료이니까 또 선생님이 개념편에서 이런 탐구 활동에 있는 자료를 많이 다뤄주게 됩니다. 같이 개념편 들으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 본문도 연계가 되긴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연계가 되는 거는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 부분이죠. 근데 이 문제 부분에 있는 이런 실전 문제들은 정말로 문제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이게 좋은 문제냐 또는 나쁜 문제냐, 나쁜 문제는 없죠. 즉 연계가 가능성이 큰 문제냐 낮은 문제냐 본인 스스로 판단이 안 돼요. 선생님이 이거는 자료실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게요.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는 꼭 봐야 된다는 거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글씨를 되게 예쁘게 쓰잖아요. 선생님이 펜으로 직접 중요한 문제만 따로 골라내서 손글씨로 쓴 거를 스캔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수강후에 많이 올라온 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시기별로 뭘 해야 되냐라는 건데 오늘날은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 역시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9월 시기를 보면 알죠.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가지고 선생님 나눠놨어요. 근데 1안, 2안, 3안을 보면 아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 보입니다. 4탐은 개념이 다예요. 개념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개념 1안, 2안, 3안 모두 일단 6월 모평 전까지는 개념을 꽉 잡고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게 개념이죠. 문제를 풀다가 틀렸다. 뒤에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을 잘 정리한 단권화된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개념을 무한히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먼저 1안의 경우는 수능특강 풀고 이후에 나오는 수능 완성 풀면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기출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을 시기에 수특수안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역시나 기출을 쭉 갖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안은요, 요거는 재수생들이 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개념을 잡고 기출문제를 풀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익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수특수안을 같이 놓고 풀면 아 이러한 문제는 기출과 유사하니까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스스로 바로바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재수생들이 쓰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3안은 모든 학생들, 현역생과 재수생들 모두가 쓰는 방법이고 선생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예요. 수능특강과 기출 단원별로 펼쳐놓으면 아 수능특강의 이 문제는 기출과 상당히 유사하니까 연계 가능성이 높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단원별로 되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3안입니다. 그래서 수특, 기출책 같이 놓고 보고 마찬가지로 수능 완성책과 기출책을 단원별로 같이 놓고 보면 와 이건 기출과 비슷하구나. 오 요거 기출처럼 좋은 자료이구나. 기출에서 쓰인 선지가 여기도 쓰였구나.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3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틀거리를 한번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잔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딱 4탐에서 할 게 3가지밖에 없어요. 개념 잡기, 기출 풀기, 그 다음에 연계교재인 수특수안. 근데 이 3가지를 제대로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건드리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개념은요. 여러 책 여기 정리했다가 나만의 노트 만들었다가 수특에 또 개념 정리했다.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교재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그 교재만 계속 익숙하게 보는데 그걸 단권화라고 하죠.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수능 개념 교재에 단권화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다음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를 유의미하게 풀어야 돼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는 선생님 자료실에 꼭 봐야 하는 문제 리스트를 올려주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죠. 부족한 영역이 학생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지형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도시 단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자꾸 틀리는 단원들을 내가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그 충분한 복습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수능 1등급 위한 두 번째 방안인데요.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된 시점이라 작년 기준으로 보면 70%나 연계가 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수강국에 선생님 수투 수완 안 보고도 1등급이 가능할까요? 그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여기 문제에서 한참을 낸다고 말했다. 근데 그걸 안 보고 다른 문제집을 보고 있다. 너무 안 맞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낸다고 한 책을 굳이 안 본다? 분명히 풀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연계가 되는 그 두 책 중에 바로 이번이 첫 번째 책,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국지리는 자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자료는 거의 그대로 쓰고 보기를 1, 2, 3, 4로 바꾸거나 또는 1, 2, 3, 4의 내용을 일부러 바꾸거나 이런 선지를 변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에 있는 자료를 유의미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마구잡이로 풀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을 때 풀어야 이 자료는 이런 의미구나 보이지 개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자료가 눈에 들어올 리도 없고 해석이 될 리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방안 세 번째이죠. 수능 기출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단원은 하천 단원을 지도로 내는구나. 도시 문제는 그래프 해석하는 걸로 내는구나. 단원별로 그 스타일을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하면서도 이런 기출을 같이 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워낙에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꼭 풀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요 단원의 선출로 요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워낙에 우수하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고급 스킬들을 익혀 나가야만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것들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또 수강후기, 선생님 10년 차니까 다 알아요. 가장 많이 올라가 선생님 일주일에 몇 강 들을까요? 그거는 선생님이 몰라요. 각자 공부하는 수준이 다르고 공부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국영수, 사탐을 적절히 배분해야지 학생마다 예를 들어 재수생인데 한 주 잘한다. 그런 학생한테 인강을 매일 들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나의 상태에 맞춰서 들어야 해요. 대신 대략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상위권의 경우는 정말로 인강 듣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왜? 거의 다 알거든요. 내가 직접 잡고 안 되는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근데 하위권이 왜 하위권이냐? 개념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중하위권의 경우는 인강을 잘 들어야 되고 수능 개념만큼은 완강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올라오죠. 개념은 도대체 언제까지 끝내야 하냐? 적어도 되게 중요한 시험이 6월 모평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한국지리 개념을 한 70% 정도는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다 완벽하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정말 상위권의 경우는 개념을 어느 정도 완벽히 소화해야만 뒤에 디테일한 그렇죠. 고난도 문제를 잡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위권의 경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차근차근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위권은 정말로 수능 전까지도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잡아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많이 올라오죠. 기출 중요하다. 다들 알아요? 근데 언제 풀어야 되냐? 정말로 이거예요. 개념이 되어 있을 때 풀어야 되는데 이게 하천 단원 완성하고 풀고 해안 단원 완성하고 풀고 선생님은 이 방법보다는 뭐를 원하냐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은 다음에 푸는 거를 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지리가 앞에 있는 단원과 뒤에 있는 단원이 연결될 때가 많고 기출에서도 여러 단원을 섞어내는 만큼 전체 개념을 어느 정도 아울러야 여러 가지 단원을 물어보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짧지만 강렬하게 마치고요. 정말 멘트가 강렬하죠. 선생님이 어딘가에서 찍었는데 이게 무려 한 28살이니까 지금으로도 12년 전 당최 어디서 찍었는지 감은 잡을 수 없으나 해마다 쓰는 사진입니다. 인생 자체가 공부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끝이 아니죠.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인생 자체가 공부하는 과정이고 지금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보다 풍요로운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렇죠. 즐겨야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조금 잔인한 말 같지만 선생님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고요. 선생님을 수능특강 1강에서 뵙고 또 수강 후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바로 뵙겠습니다.